안녕하세요. 생방송규 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에서 최근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체험할 수 있는 조선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비들의 도포와 유건을 쓰고 시와 그림, 역사 퀴즈 등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전주 한옥마을 남천교에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과거 시험 전에는 왕의 행차 공연 같은 볼거리도 만날 수 있고요. 또 과거 시험을 통과한 분들께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해보시면 즐거운 추억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방선거 등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자에서도 월드컵에 대한 추억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자 키워드는 월드컵의 추억. 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월드컵 하면 저는 아무래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그렇죠. 가장 떠오릅니다. 제가 그때 이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직접 봤거든요. 직접이요? 네, 그래서 이 박정호 선수가 이렇게 골 넣으면서 네. 히딩크한테 안기는 장면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유진 씨는 그때 봤었나요?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했었는데 또 그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월드컵에 대한 추억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 메시지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번째 소식, 조선왕조의 숨결을 찾아가는 완주 여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버스를 타고 함께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조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완주. 테마버스에 오르면 조선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완주에 있는 조선의 흔적을 따라가 볼까요? 조선 왕조의 시작, 경기전이 있는 한옥마을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오늘 어디 가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완주 시티 투어하러 가요. 버스 타고 놀러 가요. 다른 지역의 그 시티 투어 버스는 타본 적이 있는데 테마 버스는 제가 처음 타보거든요. 이게 좀 뭔가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시티투어는 그 광역시를 연결해서 하는 시티투어라면 저희는 테마라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선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테마버스가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위봉사입니다. 여기는 비구니 스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네, 여스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위봉사는 절터에서 봉황새가 논일고 있다 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세월이 흘러 전북을 대표하는 비구니 사찰이 됐습니다. 여기 절 이름이 위봉사인데 여기 위 사가 있는데 가운데 봉이 있어서 위봉사인가 봐요. 테마의 첫 번째 여행지를 배우는 학생들. 그런데 이 조용한 사찰에 남겨진 조선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근데 그 위봉사랑 위봉산성이 저희 투어의 시작이잖아요. 경기전에 보관했던 그 태조 어진을 그 위봉산성에 모시기 위한 그런 행궁을 원래 산성에다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그 동학랑 때 모시려고 보니까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거기다 모실 수가 없어서 위봉사 뒤쪽에 그 법당에다가 모셨다고 그래요. 태조 어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튼튼한 성벽도 필요했겠죠. 위봉산성은 조선시대 어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입니다. 맨날 친구들 학교에서 수업만 받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정말 공기도 좋고 같이 학과에서 이렇게 같이 체험을 나오니까 되게 관광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와보진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 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조선 왕조의 흔적을 따라 찾아온 두 번째 장소, 대승 한지마을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기록인 실록. 실록은 한지를 통해 기록됐는데요. 실록뿐 아니라 생활 속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저는 한지로 만들 수 있는 게 부채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한복도 있고 이불도 있고 뭐 저기 가구도 있는 거 보니까 한지의 쓰임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한지 한 장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시나요? 이곳에선 선조들이 한지를 만들던 방식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11번 순서를 거쳐야 종이 한 장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보니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한지가 나오는 순간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 동참해봤는데요. 직접 체험해보니 한지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한지의 가치만큼 손과 정성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강행군인 여정에 이동하는 차 안은 조용한데요. 아, 지금 이동 중인데 친구들 피곤한지 다 자요. 음악 소리가 잠자고 있던 흥을 깨워주는 이곳. 덕분에 지쳐있던 몸도 들썩거리는데요. 테마 여행의 세 번째 행선지는 삼리의 문화예술촌입니다. 보시는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시라세이라는 사람이 그 호남 지방에서 나온 곡물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었던 창고인데요. 조선이 무너지고 시작된 수탈의 아픔. 삼리의 문화예술촌은 아픈 역사의 현장을 현대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아주고 계시던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듣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만들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버려졌던 쌀창고는 미술관과 목공소, 책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옛 건물을 허물지 않은 덕분에 역사를 기억하기에도 알맞은 공간이 됐죠. 여기가 일제 수탈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잖아요. 이런 공간이 예술촌으로 바뀌어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건물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 여행의 마지막 장소, 술 테마 박물관입니다. 조선시대 명승인 진묵대사가 빚은 술 곡차. 곡차를 빚은 발원지로 알려진 수원사가 자리했던 이곳은 우리 술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술병들 보니까 어때요?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 엄청 솔직하다. 이렇게 많은 술병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한 잔 술에 오늘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던 시절. 그 시절을 재현한 공간에서 또 다른 추억을 남겨봅니다. 우와, 대박. 소같이. 네, 진짜 잘 만들었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소주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에서 벌러진 탁주나 청주를 우리 술의 역사를 듣고 나니 전통주가 지닌 가치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기 오니까요, 술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죠. 우리 가양주 문화는 그 집집마다 다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 가양주 문화가 단절이 되면서 서서히 맥이 단절이 됐던 거죠. 그 술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를 다 말해주는 곳이죠.
학생들로 북적이는 이곳, 바로 술 시음관인데요. 벽면에 있는 술을 직접 맛볼 수 있기에 박물관 내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곳이죠. 와, 여기가 제일 붐비는 것 같아요. 활기도 넘치고. 와, 표정 봐, 표정. 4가지 종류의 술을 맛볼 수 있는 시음관. 다양한 술을 보고 듣고 맛보는 술 테마 박물관에서의 여정을 마칩니다. 술 박물관 와서 이렇게 술 한잔 하니까 어때요? 술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뭔가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술 안 같고 달아요. 테마 여행에도 먹는 즐거움이 빠질 순 없죠. 완주 소양의 명물 순두부찌개로 든든히 배를 채우며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버스 타고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오늘은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스를 통해 다 같이 여러 곳들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역사적인 현장에 가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조선 왕조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완주 여행. 착한 가격, 큰 행복이 있는 완주 테마버스에 탑승해 조선의 흔적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전주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조선을 테마로 한 완주 테마버스 여행, 역시 참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통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에 완주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특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완주 테마버스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매주 토요일 9시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을 하고요. 또 11월 24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주말에 한번 완주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월드컵의 추억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러시아 대표팀 월드컵이 출정식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표팀에 가셨어요? 못 갔죠. 네, 저도 밖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네. 혹시 가보신 분이 있다면 당시 출정식과 경기 뒷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월드컵 대표팀 출정식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열린 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4만여 관중들의 뜨거운 열기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생방송뷰 문자로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LT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동아 리포터가 큰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는 전북의 한 극단 단원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구석구석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동아입니다. 오늘은요, 남원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 둥지를 만나러 왔고요. 제 옆에는 둥지의 극단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배우분들밖에 굉장히 개성 넘치고요. 딱 보기만 해도 뭐라 그래야 되지? 포스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 강렬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둥지의 단원들이요. 어떤 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어떤 작품을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어떤 대회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예, 올해 제가 만나본 남자분 중에 가장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나.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정말 맑으세요. 자,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요? 이번에 기억을 담그다라는 작품인데요. 우리네 조선간장의 기억에서 모티브를 따서 옛날 어머님들이 장담그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족애와 사랑 그리고 모성애를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 뭐 어머니 가족 모성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는 눈물샘을 좀 자극하는 그런 작품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재미, 감동, 웃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네. 자, 유익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 작품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핵심 장면을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품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세요. 아이고, 다들 이렇게 모였으니까 나가 단도직입적으로다가 한 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그 서울 사장님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가장 답이 없으면 깔끔하게 시간장을 포기하겠답니다. 알아들 들으셨지요? 잘 되었구만. 해거름판까지 기다릴 것이 뭐가 있겠어.
안 판다고 전하시오. 엄마 안 팔긴 왜 안 팔아? 팔고 안 팔고는 여기 있는 가족들하고 우리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엄마. 이장님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결정이 나본 것 같구만. 이장님. 엄마 시간장을 그냥 판다고 생각을 하지 마. 응? 엄마. 자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다시 들어주시고요. 역시 제가 포스가 느껴진다고 했던 게 슛 들어가니까 눈빛이 확 바뀌면서 캐릭터에 몰입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대표님이 모셔보고요. 자 조금 전에 보여주신 이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 굉장히 좋은 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이죠? 전라북도에서 열렸던 전북 연극제에서 예선을 통과해서 1등을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 1등 일단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정말 뭐 1등은 어느 분야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1등을 한 이 극단, 둥지는 어떤 극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극단 둥지는 1985년도에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활동을 하는 그런 극단인데요. 총 창작부터 해서 총 70여 편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창작, 작, 연출, 기획, 제작, 공연까지 몇몇 회 소수의 단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극단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통이 30년이 넘었으면 엄청나게 유서가 깊고 좀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이번에 전북 연극제 말고도 다른 많은 상을 좀 수상해 오셨나요? 안타깝게도 남원은 좀 지역적 특성상 연극이 조금 열악해서 많은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한 번에 큰 상을 너무 많이 탔습니다. 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쭉쭉 멀리 뻗어나가는 쾌거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면 뭐 짧게 뭐 말씀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제 3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가서 좋은 성적과 우수한 작품으로 많은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파이팅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잠시만 자리 바꿀까요? 자, 뭐 많은 분들 눈에 띄지만 유일한 여성 단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배우분들께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신데요. 자, 이번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네, 그 집안 대대로 간장을 담가오는 종갓집의 종부. 노모 역할을 맡았습니다. 노모라고 하기에는 지금 별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림이 쉽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너무 이쁘시고, 노모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젊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연기에 딱 녹아드는 것을 보면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노모 연기를 하시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깐 치매 걸린 부분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모가 치매가 걸린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시고요. 어떤 분이랑 혼자 하시나요? 네, 할아버지. 파트너. 네, 들어오시고요. 자, 레디, 액션! 들어가. 추워. 에휴. 아이고, 딱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대체 그렇게 앉아갖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가슴팍에다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서럽고 애달픈가? 단체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이 사람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장면만 봤는데도 굉장히 가슴이 절절한 장면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구나. 네,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배우 신구 선생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네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따가 좀 들어주시고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대사 한마디 없는데도 그 감정이 다 느껴질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 봤습니다. 두 분의 좋은 연기 잘 봤고요. 다음은 또 제가 또 여기 있는 다른 배우분과 한번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작품에서 어떤 역할 맡으셨죠? 이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장 역할 맡으셨고요. 네네네. 자,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시는데 소감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원에서
참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고요.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말씀대로 좋은 성과 있을 것 같고요. 장을 녹여서 어머니의 사랑과 모성애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만큼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였습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렇게 극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국대회 참가라는 또 좋은 결과를 얻어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극단 둥지가 출전하는 이 대한민국 연극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막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단원들이 이에 대비해서 무대도 보강을 하고 음악도 라이브로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모쪼록 또 좋은 소식 들려줘서 대기만성에 이어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름이면 만날 수 있는 대구의 대표 과일 만나보겠습니다. 과일계의 보석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어떤 과일일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1930년. 신청이보다 착한 심성은 물론이요. 콩지도 울고 갈 살림 실력을 다 갖춘 종갓집 맏며느리가 있었으니 정말 일을 해도 끝이 없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365일 고된 노동과 가사일. 결국 얻게 된 건 육체 피로.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입맛도 없고 이럴 때 뭐 괜찮은 거 없을까? 새댁 요거 먹고 정신 좀 차리. 정신 체리? 체리?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싹 풀어주고 여름철 도망간 입맛은 확 잡아줄 오늘의 주인공. 정신 떡기 체리고 대구 상동 체리의 매력 속으로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여름과 함께 찾아온다는 반가운 손님. 체리를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아니 여기에 무슨 보석이 있다는 거야. 힘들어. 아버님! 왜요? 보물이 많아. 보물이요? 어디요? 요 위에요? 진짜 있어요? 있어. 감독님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면 뭐해? 빨리 오세요. 누가 따라오기라도 할까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냅다 들어간 곳에 에게? 나무? 온통 나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보석이 어딨어요? 온통 나무밖에 없구만. 그 앞에 보이는 게 전부 보석 아닙니까? 이거요? 네. 이거 체리인데요? 옛날에는 이 과일이 이게 보석이라니까요. 정말요? 눈부셔! 그러고 보니까 더 빛나고 예뻐 보이는데요? 이게 도대체 몇 킬로시야? 작지만 강렬한 색과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계 보석이라 불리는 체리. 특히 대구 상동 체리는 1930년대부터 재배되기 시작해서 무려 80년 전통을 지닌 대구 특산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버님, 여기를 봐도 체리, 저기를 봐도 체리, 온통 체리 천국인데요. 이곳이 어떻게 체리가 그렇게 유명해요? 우리 상동 체리는 3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여기는 일제시대부터 농사를 짓게 되는 한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면 일본인들이 나무를 심고 저희가 물려받아서 체리 마을로 유명해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명하면 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산지에 많이 있고요. 햇빛이 좋고 당도가 있고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하가 됩니다. 말씀하고 보니까 정말 뒤쪽에 다 산지로 되어 있고 산이다 보니까 햇빛이 쨍쨍하고 그렇다 보니 가장 빨리 체리가 열리는 거네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밤낮 기온차가 높아 체리 숙성의 최적지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전국에서 빌려드는 주문 전화에 농가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아버님, 그 체리 막 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어떻게요? 이걸 잡고 이거 삐뚤어야 돼 약간. 요래. 잡고 머리를 약간 올라오고 때 그렇지. 쉽네요, 일단니까. 저 잘해요? 저도 일손돕기에 나섰는데요. 근데 체리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색이 정말 곱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당신의 나라엔 어둠이 내려도 조금도 무섭지 않네요. 작은 별
티푸나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아, 바로 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 맞아. 선화공주의 혼을 쏙 빼버린 상동체리. 맛과 크기에 따라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체리색 하면 흔히 빨간색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곳에선 빨간 체리보다 더 잘 나가는 귀한 식품 있습니다. 아버님, 예. 주황색 덜 익은 거 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체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나눕니다. 아, 그럼 다 익은 거네요? 다 익었어요. 이렇게. 체리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아, 빨간색, 노란색이 아니라 시기별로 종류가 다른 거네요? 종류가 다 다르죠. 이야, 종류 진짜 많다. 체리 중에서 가장 빨리 수확되는 일출과 단맛이 강한 과등금, 그리고 과즙이 풍부한 얼리그라이다, 새콤함이 강한 나폴레온, 그리고 자브레까지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6월까지 제철이기 때문에 꼭 한번 맛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통 이 빨간색이 좀 맛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죠. 약간 검붉은 게 훨씬 더 당도가 맛있고 당도가 있고 맛있습니다. 아, 이 빨간 거보다는 검붉은색이 더 맛있다. 이 말씀이구나.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세요. 한번. 근데 이것도 맛있는데요? 맛있긴 맛있지만은 이게 훨씬 더 당도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달달하네요. 그렇지. 상동체리가 얼마나 단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겠다는 아버님. 먼저 상동체리의 당도는 19.6 브릭스. 과연 수입산 체리의 당도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오! 17.4! 네. 우리 상동체리가 19, 네. 수입산 체리가 17!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이파이브! 진짜 앞으로는 이 대구 상동체리만 사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제철이라고 하니까요. 대구 상동체리 맛도 좋고요. 영양도 일품이니까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체리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이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더운데 고생하셨죠? 체리 딴다고. 네, 너무 고생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비타민C가 풍부한 체리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특별한 체리 요리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체리로 소스를 만들어서 목살 스테이크와 시원하게 체리 에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 어떤 거부터 만들까요? 소스부터 만들어서 목살 스테이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리 만들어봐요. 먼저 체리 소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체리는 씨를 제거한 뒤 냄비에 설탕과 녹말가루를 넣고 5분 정도 중탕시켜주면 소스 준비 끝! 그리고 스테이크용 돼지고기는 밀가루 옷을 얇게 입혀 4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 바삭하게 익힌 목살 스테이크에다 소스만 딱 얹어주면 체리 목살 스테이크 완성! 체리 목살 스테이크 완성이 됐어요. 네네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정말 간단하고 네. 특히 체리 피클이 참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을 하시더라고요. 네.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구운 이유는 소스와 더 잘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고기에 밀가루를 묻혀서 구우면요 더 쫀득하고요 소스와 이렇게 합쳐지는 식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죠.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체리 에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설탕으로 체리의 새콤함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뒤 기호에 맞게 허브나 레몬을 넣고 탄산수로 채워주면 데프리카의 더위도 거뜬히 이겨낼 체리 에이드 완성! 눈으로 한 입, 입으로 또 한 입, 촉촉한 목살 스테이크와 상큼한 에이드의 만남. 궁합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네, 이렇게 맛있는 체리 요리까지 먹어봤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가수원에서 체리도 따고 또 따온 체리로 이렇게 맛있는 체리 요리까지 만들어 왔는데요. 전혀 안 피곤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올여름 이 체리 드시고 활기찬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체리야, 여름을 부탁해! 팔공산이 품어낸 자연의 맛, 대구 상동체리. 올여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네, 사실 이 체리 하면은 검붉은 빛깔의 이 외국 체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8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 데프리카 대구의 체리,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상큼한 체리 스테이크에 또 시원한 체리 음료가 더해지면 정말 체리에게 여름을 부탁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된 체리 요리들 가정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체리는 특히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제철 맞은 여름 과일로 이 건강한 여름 보내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월드컵의 추억이었습니다. 받아본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945님, 월드컵 하면 2002년이죠. 그렇죠. 네, 저는 산후조리 중에 월드컵 시청하다가 기쁜 나머지 아이를 안고 시내로 가서 응원했던 추억이 있네요. 와, 아이와 함께 밤새 응원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 때는 정말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정말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때 키운 아이 지금쯤이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을 텐데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응원 열기를 받아서 아마 잘 자라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모르죠. 나중에 또 대한민국을 감동의 순간으로 이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2772님. 월드컵 때 거금을 들여 자동차 썬루프를 개조해서 아이들과 함께 거리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야, 저 대한민국 정말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한 문장이었어요. 저거를 노래로 해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응원했는데 네. 이렇게 월드컵 때 이렇게 경기 차를 이제 개조를 해서 했으면은 네. 굉장히 추억에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혹시 사진 찍어 두셨다면 지금쯤 그 사진 한번 꺼내 보셔서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이렇게 응원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직 그 차를 몰고 계신다면 이번 월드컵 때도 거리에서 한번 뵈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거의 20년 된 차인데 역사가 있겠네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0507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 러시아전이 생각납니다. 이번 월드컵도 멋있는 경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3년 전. 가장 최근이네요. 네, 네. 4년 전인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사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기 때 이 러시아전이랑 이근호 선수가 정말 강력한 중거리 슛을 쐈는데 네. 그것이 모두의 염원에 맞춰서 이 골키퍼 손을 맞고 들어갔어요. 야. 그때 환호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다 같이 우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모두가 열광하는 그 순간이 보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패에 관계없이 이번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월드컵의 추억들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실 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0945님, 2772님, 0507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8일과 9일에 진행된 전북 지역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순천과 진안 등지에서는 이 선거인 10명 중 4명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하는데요. 13일이죠. 본투표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내일과 수요일에는 방송하지 않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